여기 아침부터 고등어를 맛있게 먹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なんとかならないのだよ、税金泥棒がよ。上の人呼んでよ。 시청에서 일하며 다양한 종류의 욕을 아침부터 골고루 먹고 もうさ、いらっしゃいませで統一してほしいよね。市役所はお店ではないのでいらっしゃいませとは言えない。96番。はい、毎回ちょっと変な間が空く。私こんにちはって言ってるよ。こんにちはね。私も前までこんにちはって言ってたけどさ、一回切れられたんだよ。慣れ慣れしちゃって。 일을 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동료들과의 수다로 털어내죠. 하지만 여자 아사미는 실은 그런 일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みーぽん、ちょっと過ぎちゃったけどお誕生日おめでと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 가족만큼이나 끈끈한 인연인 미퐁, 나치가 언제나 곁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인 세 사람은 많은 추억을 공유합니다. 셋은 오랜 세월 줄곧 같은 곳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알고 지내는 지인도 비슷하고 これこのポーズ。す。これでしょ？なんかね専門学校のポスターの熊谷ビューティー学結局誰もここ行ってないしね。確かにいやね。ミサゴン行ってたよ。そうなんだ。さ、マリちゃん覚えてる？あ、マリちゃんって宇野マリちゃん？ね、マリちゃん今何やってるか知ってる？パイロット。勉強できてスポーツできて顔可愛いのに全然鼻につかないとかじゃない？あーわかる。マリちゃんいい子なんだよね。あの子絶対人生2周目だよね。あったね。宇野マリタイムリープあったじゃなきゃあそこまで優秀になれないよ。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데다 성격까지 좋았던 친구 마리를 떠올리기도 하죠. 셋은 식사에 가라오케, 스티커 사진 찍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うちら10年後も変わってなさそうだし。 3人とも独身だしね。おばあちゃんになったら一緒に住もうよ。3人で同じ老人ホームに入ればよくない？その頃にはさ、もう超ハイテク老人ホームみたいになってそうじゃない？ そうだ、おめでとう。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기분 좋게 헤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아사미는 작은 실수로 목숨을 잃고 새하얀 방에서 눈을 뜨죠. 아사미는 그곳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다 안내소라는 글자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자로부터 こちらに、お名前と生年月日をご記入ください。はい、33年間お疲れ様でした。ではこれから、新しい生命にご案内いたしますね。 다음 생을 なん 안내받죠. かこうインターバルみたいなのはないんですね。はないです。近藤様は、インド太平洋の二条サバですね。人間じゃ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か？そうですね。ご希望の生命でないのだとしたら、その必要な徳が不足している可能性は高い。徳が不足？はい。 아사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죠. 때문에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요. 놀랍게도 新しい生命ではなくて、もう一度近藤麻美様として同じ人生をやり直すことでしたら可能です。 それも 새로운 삶이 아닌 콘도 아사미로서의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아사미는 다시 태어나면 이번에는 다음 생을 위해 덕을 잔뜩 쌓겠다 결심. ありがとうね。 1989년으로 돌아가 엄마 아빠의 아가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떤 생명체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인간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아닌 생명체일까요? 제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이시라면 제가 무비퓨레 채널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걸 아실 텐데요. 무비퓨레 채널 영상 중 인기가 높았던 영상 하나가 바로 기묘한 이야기 환생부동산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때문에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히 기뻤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에 최근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댓글을 보며 브러쉬업 라이프가 도대체 뭘까 궁금했고 그래서 결국 찾아봤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작품은 환생부동산과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보다 많이 감동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랜만에 본 깔끔하고 담백하면서도 향이 깊은 작품이었습니다. 환생부동산을 보시면 부동산 직원이 다음 생에 대해 알려줘요. 그리고 그 부동산 직원은 댓글을 써주신 분 말씀대로 브러쉬업 라이프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브러쉬업 라이프는 부동산 컨셉이 아닌지라 부동산 직원이 아닌 저승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도로 그려지는데요. 여튼 다음 생에 어떤 생물로 태어나게 될지에 대해
알려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비슷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어째서 비슷한 이야기를 그린 두 작품에 비슷한 역할로 등장하셨는지, 혹시 시나리오 작가와 친분이 있는 건지 너무 궁금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시나리오 작가시더라고요. 이분의 본업은 개그맨으로 개그맨 생활을 하시다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브러쉬업 라이프는 방영후 대중들로부터 크게 사랑받았고 텔레비전 드라마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을 수상했어요. 그야말로 명작의 반열에 오른 거죠.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환생부동산을 계기로 이야기를 더 발전시켜 쓰신 게 아닐까 짐작하는데요. 그런 만큼 환생부동산과 브러쉬업 라이프를 함께 관람하시는 것을 가볍게 추천드려 봅니다. 작품은 2023년에 개봉된 따끈따끈한 신작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최근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지난번 소개해드린 노담의 칸타빌레와 달리 비교적 최근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이 여럿 등장해요. 개인적으로 주인공 콘도 아사미를 연기한 안도 사쿠라 배우가 눈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뭐 이렇게 일상 연기를 잘하지? 라고 보는 내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보는 동안 드라마라는 생각이 좀 덜 들었달까요? 누군가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즐겁게 보고 난 뒤 아, 이게 드라마였네? 라고 깨닫는 그 정도로 연기가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2024년에는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과 최우수 여우조연상을 모두 수상하셨다는데 2023년 여우조연상 수상자가 본인이라 본인이 본인의 이름을 수상자로 부르는 신박한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안도 사쿠라는 봉준호 감독님이 꼽은 좋아하는 일본 배우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하죠. 주인공 콘도 아사미는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며 여러 직업을 전전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무난하게 잘 맞는 직업인 공무원으로 활동하다 다시 태어나기를 거듭하며 덕에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은 직업으로 선택지를 바꿔요.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돕는 등 나름대로 덕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죽을 때마다 그 행동들이 덕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을지 궁리에 궁리를 거듭해요. 여러분, 행복한 삶이란, 성공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먹고 싶은 것을 모두 먹고 사고 싶은 것을 모두 사는 삶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이 행복과 성공의 전부가 아닌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85년간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답을 냈다고 하죠. 바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돈, 성취, 건강 등 다양하지만 과학적 연구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중요성이 증명된 것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브러쉬업 라이프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 진정으로 성공한 삶은 목표를 이루는 삶이 아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여러 성취를 하는 것도, 꿈을 이루는 것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성공에 가깝지만 진정한 기쁨은 더 큰 것을 쫓기보다 일상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설파하죠. 그런 맥락에서 작품은 About Time,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와 비슷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뭔가 이루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나요?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고민에 잠을 뒤척이실까요? 그렇다면 한 번쯤 요 작품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깊이 있지만 개그맨이 쓴 작품답게 소소한 개그 또한 대단히 많아 혼자서도, 친구와도, 연인과도, 가족과도, 누구와도 두루두루 가볍게 혹은 진지하게 보시기 좋을 거라 짐작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뿅!